진인만입니다. 여기는 중랑구 상봉역입니다. 상봉역 KTX, ITX, 경의중앙선, 경춘선 7호선까지 다닐 수 있는 상봉역입니다. 제가 경의중앙선 타고 왔는데 김구라 경제연구소에서 김구라 씨하고 유튜브 하다가 왜 중랑구가 저평가되었는가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중랑구가 서울의 대표적 저평가가 된 이유 한번 살펴보고요. 신내 쪽으로 넘어가서 신내 쪽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강남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중랑구는 어떤 분위기인지 왜 저평가인지도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랑구의 핵심 지역입니다. 상봉역에서 제가 망우역까지 걸어왔는데요. 거리가 짧습니다. 프리미어 앵커 주상복합 2013년에 지은 곳인데 홈플러스도 있고 여기가 이제 중랑구의 핵심 지역이고요. 맞은편에 코스트코도 있습니다. 코스트코 장사 무지하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옆에 서너스빌 주상복합도 있는데 프리미어 앵커와 서너스빌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중랑구의 시세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프리미어 앵커 같은 경우는 497세대입니다. 2013년에 지었으니까 13년 정도 됐네. 용적률이 602%, 주상복합이니까 뭐 602%로 나올 수는 있고요. 48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111제곱미터니까 34평형, 공급 면적은 160제곱미터, 48평입니다. 가격으로는 2026년 2월 최근 13억 5천만원. 야, 13억 5천만원인데 생각해보게 되면 48평이 13억 5천이다? 그것도 상봉에서 좋은 건데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 매물은 14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2023년 10월에 10억 7천까지 떨어졌다가 2022년 1월 한참 좋을 때 13억 5천이 전고점이었고요. 2023년 10월에 10억 7천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2월에 다시 전고점 최고 가격 13억 5천만원 회복을 했습니다. 자, 가격 그러면 이 정도고요. 전용 84 같은 경우 37평 공급 면적 요거는 12억 정도 하네요. 12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용 84는 12억 정도 거래가 됐고 48평형 전용 111제곱미터 34평 전용 면적이 34평이고 공급 면적은 48평은 13억 5천만원 거래가 됐으니까 3.3제곱미터당 가격으로는 3천만원 정도? 2,500에서 3천만원 사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너스빌 같은 경우 앞에 보이는 요거는 2003년도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이고 504세대인데 얘는 전용 84 31평 9억 2천에서 9억 4천 정도입니다. 이 2026년 1월 1층이 8억 2,700 거래가 됐고 작년 12월에 8억 9,500 거래가 됐으니까 크게 변화는 없네요. 현재 매물은 9억 2천, 9억 4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평당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앞에 보이는 프리미어 앵커가 조금 더 가격이 높긴 합니다. 48평이 13억 5천만 원, 37평 공급 면적 37평이 12억 정도 거래가 된 상황이고요. 최고 가격은 13억 7,500만 원까지니까. 자, 그리고 뒤편에 저 공사하는 쪽 보이시죠? 저 물건이 포스트월드입니다. 더샵 포스트월드인데 상봉 9구역 재개발한 아파트고요. 포스트월드 모델하우스 제가 그때 강연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양가가 13억 정도 했었거든요. 분양가가 13억 몇천이었는데 지금 P는 1억 정도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억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1억 붙었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지났잖아요. 2024년 12월에 아마 모델하우스 했던 것 같고 입주는 2029년 예정이지만 1억 정도 올랐다? 1년 이 분위기에 1년 반 만에 1억 올랐다는 건 좀 아쉽죠? 왜 아쉽냐면 그 노원구 월계동에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 분양가가 13억대 비슷했거든요. 지금 17억 부르고 있는데 여기는 14억대 1억 정도밖에 안 올랐다. 노원구 월계동이 3억이 오를 동안 여기는 1억 올랐다는 점은 중랑구가 좀 아쉬운 점이 뭔가 단점이 있다. 왜 저평가냐? 라는 논란에 충분히 휩싸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신내 6단지 시형 아파트입니다. 자, 맞은편에 정면에 멀리 보이는 산이 봉화산입니다. 봉화산이고요. 봉화산역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신내 6단지 시형 아파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에서 그나마 체계적으로 택지 개발이 된 곳이 이 신내동입니다. 신내동 쪽에 보게 되면 자, 앞쪽으로 진로 아파트 7단지도 있고 6단지도 이렇게 그나마 택지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아파트고요. 96년도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노후화는 됐다, 그렇죠? 뭐 신축 아파트는 아니고 거의 뭐 1기 신도시 비슷한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9세대 아파트고요. 용적률은 187%니까 괜찮네. 용적률 괜찮네요, 그렇죠? 신내 6단지 봉화산역 6호선 역세권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재건축 추진하게 된다면 그래도 나쁘진 않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추천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24평 가격 한번 보게 되면 2026년 3월 최근 6억 2,250만 원 거래가 됩니다. 이게 사냐 비사냐는 뭐 이제 각자 판단의 영역입니다만 2021년 12월 최고 가격이 7억 5,500만 원이니까 아직도 2021년 최고 가격을 회복하지 않았다는 점은 저평가다. 왜? 시간이 5년 지났기 때문에 시간의 거리가 있잖아요. 시간의 거리. 그러니까 화폐 가치,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저평가가 됐다. 그 당시로는 고평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역들 강남 쪽은 이미 2024년, 2025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고점을 다 뛰어넘어서 지금 그 외 지역들이 키 맞추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내 6단지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2024년 3월에 4억 8,500까지 떨어졌네. 떨어졌을 때 미국이 긴축을 하면서 기준금리 올릴 때 야, 이때 4억 8,500, 5억에 사신 분들은 거의 한 2년 만에 1억 5천 정도 상승은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 상승에 비교한다면 이걸 상승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최고 가격 대비도 아직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 단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중랑구 이렇게 상봉역부터 망우역까지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봤다, 그렇죠? 상봉 프리미어 앵코, 서너스빌, 그리고 더샵 포스트 월드까지도 가격 흐름 또 보고 했는데 진짜 저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더라도 외곽 지역 노도강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강남 3구 한강벨트 얘기하고 노도강은 어떻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중랑구 얘기를 안 합니다. 약간 섬 같은 느낌? 소외된 느낌? 관심에서 멀어진 느낌?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동대문 옆이고 지하철도 6호선 또 있고 7호선 또 상봉역으로 다니고 경의중앙선 또 있고 경춘선 또 있고 KTX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GTX도 그 상봉, 망우역 사이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난 또 좋은데 동대문구하고도 중랑천 사이에 두고 가까운데 이상하게 존재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거리가 왜 이렇게 뭔가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거리가 생각보다 좁혀지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 들린 부동산 사장님은 저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두 번째 들른 부동산 사장님은 교육 환경이 안 좋다. 학교도 그렇지만 앞서서 이제 프리미어 앵커 같은 경우는 면목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20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 신내동은 그래도 학교는 있는데 학군, 교육 환경, 이게 학원가 이런 게 잘 발달되지 않았고, 학교도 결국엔 학군 이게 교육 환경은 또 소득 수준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한 텀 고급 수요로 한번 바뀌어야 학군이 좋아지는데 그런 한계도 좀 있고요. 편의시설도 코스코는 있습니다만 코스코, 엔터식스, 홈플러스는 있는데 백화점 같은 게 들어오기는 어렵죠. 이 정도 중랑구 인구가 한 37만 명 정도 되는데 소득 수준 감안해 보면 백화점이 들어오기는 어렵고, 일자리가 또 문제입니다. 고급 일자리가 또 약하다. 고급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가 사실상 중랑구에 없고, 그러면 대형 일자리인 광화문, 여의도 접근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강남은 7호선으로 다닐 수는 있는데 물론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가격대가 신내 6단지 같은 경우도 전 24평이 6억 2천이니까 강남도 출퇴근하기 7호선 타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만 아쉽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신내 6단지 같은 경우는 신내동은 좀 그나마 개발이 됐습니다만 약간 난개발 느낌도 있습니다. 남양주나 구리 쪽에도 수요가 좀 뺏기는 것 같아요. 남양주 별내 다산 신도시 개발이 되고, 왕숙 신도시까지도 이제 개발이 되고 하면 체계적인 신도시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구리도 인창동, 수택동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들이 만들어지고 8호선이 연장되다 보면 체계적으로 자녀 키우고 교육 환경, 주거 환경 있는 곳은 수요들은 또 글로 또 떠나가기 때문에 수요 분산 효과. 중랑구는 교육 환경도 좋지 않고 교통은 좋습니다만 학교라든지 편의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좀 뺏기는 부분이 있지 않나, 여러 가지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중랑구청장은 뭐라 그럴까요? 좀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파트 단지가 고급 아파트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레미안,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자이 뭐 이런 아파트들, 롯데캐슬이 많이 들어와서 상향여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 좋은 아파트로 들어와서 소비도 늘어나고 교육 환경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판이 한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땅이 없고 재개발도 뭐 하고는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 될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중랑구가 가치가 크게 업그레이드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GTX-B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되면은 좋습니다. 근데 GTX-B만의 힘으로 교육 환경이나 주거 인프라, 또 상향 여가, 소득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는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중장기적인 과제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랑구 이렇게 임장을 해봤고요. 숙제가 좀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중랑구가 서울의 저평가 지역으로 받고 있는데, 저평가가 이제 제대로 평가받는 날이 올 때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